혹시 지능이 높으면 ADHD 진단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반대로 ADHD 증상 때문에 높은 지능이 감춰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이 두 가지를 한 명이 모두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임상사회복지센터 털사 키즈를 운영하시는 메리 베스 리치 박사님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이 강연에서 나온 내용을 한국의 고지능 ADHD 성인들과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 역시 심각한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며 제 삶을 발전시키려는 평범한 사람이죠. 더 괴로웠던 건 제 딸아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경 다양성은 유전이 80%를 넘어간다는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산만함이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저는 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미국의 박사님들의 논문에 나온 대로 제 아이에게 교육하고 훈련시켰더니 이 아이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올해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죠.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ADHD를 알아내고 연구를 시작한 미국의 해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산만한 저와 딸아이가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었는지 앞으로도 한국인에게 딱 맞는 방법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전문가가 어려운 용어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본 올해 리치 박사님의 강연을 보면 ADHD는 머리가 좋아도 증상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 ADHD 증상을 잘 억누르고 조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은 채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속으로 끔찍한 고통과 싸우게 되죠. 멀쩡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폭주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 이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남과 다른 뇌의 작동 방식을 참는 것만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스포츠카 같은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해서 행복한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리치 박사님은 여러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친구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ADHD 아이들은 또래보다 사회성이 조금 느린 경우가 많아서 몇 살 더 어린 동생들과 노는 것을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요. 반면 지능이 높은 영재 아이들은 대화 수준이 맞는 몇 살 더 많은 형, 누나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그렇다면 고지능과 ADHD를 동시에 가진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나이 많은 형과 어린 동생들 모두 잘 지내지만 정작 동갑내기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하게 겉돌고 어색해 한다고 해요. 저 역시 주변에 ADHD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사람과 격이 없이 지내는 걸 좋아해서 어린 친구들과 대화를 참 잘했어요. 유쾌한 성격 덕분에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였죠. 하지만 오히려 머리가 똑똑하면 그 중간에 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해 동갑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외롭고 힘든 일이 된다고 하네요.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스스로 눈치챕니다. 저학년 때는 공부가 너무 쉬워서 성적도 아주 뛰어나죠. 부모님과 선생님도 그 지능을 칭찬하며 큰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학업은 갑자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챙겨야 할 과제와 활동이 많아지죠. 이때부터 뇌가 과부하에 걸리면서 숨겨져 있던 ADHD 증상이 폭발해요.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심한 불안감에 빠지고 과거에 모든 게 쉬웠던 아이는 내가 갑자기 멍청해진 건가? 라며 자신을 의심하며 자존감이 무너지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주변의 시선이에요. 잔뜩 기대를 했던 부모님과 선생님은 넌 머리도 좋은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게을러? 노력을 너무 안 하네? 라며 비난을 쏟아내죠. 실제로는 산만한 뇌의 증상 때문에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저 역시 과거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학교에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거든요. 똑똑하다는 칭찬만 듣던 아이가 갑자기 실패자가 되어 비난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성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되죠. 지능이 높으면서 ADHD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도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ADHD는 당뇨처럼 혈당 수치 등 기계가 알아낸 숫자를 보고 병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전문의 선생님의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마다 ADHD라고 판단하는 수준도 다르고 검사 결과 수치를 해석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오진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오진이라기보다는 판단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단지 너무 활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진짜 ADHD가 있는 지능 높은 아이가 자신이 흥미있는 일에 대단한 집중력을 보인다는 이유로 진단을 놓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결과로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만드는 주범은 바로 과몰입, 하이퍼 포커스라는 현상인데요. 과몰입은 자신이 깊은 흥미를 느끼는 특정 분야에만 꽂혀서 몇 시간째 밥도 안 먹고 완전히 빠져드는 현상을 말해요. 흔히 사람들은 ADHD가 있으면 집중력이 아예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DHD
ADHD 뇌는 오직 흥미, 즉 내 관심 분야에만 집중력 스위치가 켜져요.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걸 발견하면 뇌가 스스로 작동해서 수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이 쏟아붓는 거죠. 저도 이 하이퍼 포커스의 트릭을 이용해서 딸아이가 밥도 안 먹고 몇 시간 동안 집중하던 게임에서 운동과 공부로 흥미를 옮길 수 있었어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나중에 봐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는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 문제는 아니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게 과몰입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좋아하는 취미나 게임에 한번 과몰입 상태로 들어가면 주변 소리와 시야 등은 완전 차단될 정도거든요. 집에서 불이 난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버리는 거죠. 리치 박사님의 강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5살쯤 된 아이가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아이가 아주 똑똑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꾸며내는 높은 지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거짓말을 하나? 고 걱정되실 거예요.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사기꾼들의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건 그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딱 맞는 해결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은 좋은 머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나와 타인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한다면 지능이 높다는 걸 아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재성과 ADHD는 서로 헷갈릴 만큼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두 부류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지루함을 1초도 견디지 못하죠. 항상 호기심이 가득하고 창의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짜릿한 활동에 끌려요. 권위에 쉽게 순응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나 상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동갑내기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거나 학업에서 삐걱거리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영재 아이는 수업이 내 수준에 너무 쉽고 유치해서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난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답답하게 이 교실에 앉아 있어야지? 라며 진도를 앞서가고 싶어 하죠. 반면 ADHD 아이는 지금 배우는 수업 내용 자체가 전혀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수업 진도를 다 놓치고 말죠. 원인은 다르지만 겉보기엔 자리에 못 앉아 있고 집중 못하는 불량 학생으로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선은 20대, 30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미국 영재아동협회 NAG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재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들은 문제 해결을 정말 좋아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꽂힌 관심사에 맹렬하게 집중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잠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사실 열쇠를 깜빡한다거나 일하다가 산만해지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일이죠.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이 가끔 충동적으로 구는 것도 매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고요. 이런 정상적인 행동을 병원에서 ADHD라는 병명으로 진단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메리 베스 리치 박사님은 이 증상이 내 삶에서 일어난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와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로 진단하신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하루에도 10번씩 중요한 서류나 차키를 잃어버려서 매일 지각을 하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다면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건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활기차게 뛰어노는 걸 보시면 우리 애가 에너지가 넘치네 라고 웃어 넘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멈추지 않고 매일 반복돼요. 아이의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온다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나의 산만함이 혼자만의 실수를 넘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메리 베스 리치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능이 높은 영재와 ADHD는 마치 거울에 비친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 산만하다고 할 때 그게 ADHD 때문인지 아니면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 때문인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심각한 ADHD로 평생 산만한 채 살았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닮아 집중 못하는 딸 아이를 보며 고지능인지 ADHD인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만했던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을 따라잡고 올해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극복해낸 과정을 보시면 지금 아이가 산만해서 고민이신 분도 매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여기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